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군사 장비와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예전에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수한 조선소는 단순히 오래된 조선소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었던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국가들도 더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큰 것 중 하나는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컴퓨터 칩입니다. 이 작은 칩은 스마트폰에서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칩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칩을 너무 잘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 칩을 만드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또한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도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게 더욱 중요한 동맹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은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들은 북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한국이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선박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화물선부터 첨단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통해 북극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한 얼음을 뚫을 수 있는 특수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국방력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중요한 해운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한국 경제에는 더 많은 돈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 국방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몇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악화되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분야의 리더이자 전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대해 들으실 때 K-팝이나 한국 드라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가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군사기술의 다음 획기적인 발전은 한국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북극은 지구 온난화 때문만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의 얼음으로 뒤덮인 이 지역은 강대국 간의 경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귀중한 자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북극의 통제권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바다와 하늘을 순찰하기 위해 더 많은 비행기와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 중 일부는 알래스카에 불편할 정도로 근접하여 미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북극에 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무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강대국임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만 북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엄밀히 말해 북극 국가는 아니지만 북극 문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선언하고 쇠빙선 및 북극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중국의 과학 연구가 군사 활동을 위한 위장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활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극은 조용한 뒷골목이었습니다. 이제 북극은 잠재적인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기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큰 관심사는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항로입니다. 캐나다의 북극섬을 관통하는 북서 항로는 주요 해운 항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해역을 통제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자원이 있습니다. 북극에는 석유, 천연가스, 귀중한 광물이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보물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와 기업이 북극 탐사 및 시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북극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주민 커뮤니티는 수천 년 동안 이 혹독한 지형을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환경과 삶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염과 연약한 북극 생태계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개발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음이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날씨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극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북극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기회와 환경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각국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국제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변화하는 북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북극 환경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미래의 번영과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보다 긴 북극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항로인 북극해 항로를 수에즈 운하의 미래 라이벌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쇠빙선을 건조하고 외국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러시아 호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북극권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북극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에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거대한 쇠빙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북극의 자원과 운송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쟁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해빙이 사라지고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으며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북극에서 인간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과 도전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에서의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와 기름 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과 인프라 부족은 청소 및 구조 작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각국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취약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북극곰, 바다코끼리, 그리고 많은 종류의 조류가 북극 해빙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이 동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북극 야생동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여러 면에서 세계가 21세기의 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북극은 기후변화, 자원경쟁, 지정학적 긴장이 모두 한데 어우러진 곳입니다. 북극에서 각국이 협력 또는 경쟁을 선택하는 방식은 세계의 다른 지역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북극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극 영토를 가진 10개국이 참여하는 북극이사회는 과학 연구 및 수색 구조 활동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협력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협력 정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북극은 여전히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북극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분명하고 현재 진행형이며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게임의 규칙이 여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팀은 최근 이 중요한 북부 지역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극은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귀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이 지역의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북극의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중 능력과 주요 항로에 대한 통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의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과학 연구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북극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다른 북극 국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의 큰 부분 중 하나는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미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추운 날씨 조건에서 군인들을 위한 더 많은 훈련, 극한의 추위에서 작동하는 더 나은 장비, 더 많은 쇠빙 가능 선박을 의미합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두꺼운 얼음을 뚫을 수 있는
특수 선박인 쇠빙선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또한 북극 지역에 대한 더 나은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위성과 수중 센서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북극 해역을 통해 선박이나 잠수함을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북극 전략에서도 기후변화는 큰 관심사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지역사회와 야생동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환경보호와 북극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북극의 원주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왔으며 육지와 바다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은 또한 북극에서 더 나은 수색 및 구조 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박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험한 해역에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제협력은 여전히 계획의 일부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반발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극해 항로를 통제하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이 항로는 얼음이 녹으면서 주요 무역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해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극의 경제적 기회는 이 전략의 또 다른 초점입니다. 이 지역에는 석유, 가스, 귀중한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략은 북극에서 더 나은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개선된 통신 시스템, 더 정확한 일기예보, 더 나은 해저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경제 개발과 안보 운영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도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북극 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극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북극 전략은 북극이 세계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극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외딴 얼어붙은 곳이 아닙니다. 대신 대국들이 영향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핵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책의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략을 북극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더 많은 의견 불일치와 심지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북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선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하고 어떤 문제에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북극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도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얼음이 계속 녹고 새로운 도전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효과가 있는 전략이 몇 년 후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극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각국이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새로운 북극 전략은 미국이 북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북극이 앞으로 세계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북극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극지밀기, 얼음과 눈, 그 이상 중국은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 팔을 뻗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지방을 얼어붙은 황무지로만 생각하지만 중국은 기회의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남쪽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중국 과학자팀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남극의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펭귄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추운 대륙에 세워질 중국의 최신 연구기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움직임은 워싱턴 DC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단지 과학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구기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외딴 전초기지를 이용해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웃집 뒷마당이 잘 보이는 나무 위의 오두막집에 사는 것과 같지만 이 뒷마당은 대륙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얼음과 펭귄에 대한 소란이 일어날까요? 남극은 단순한 거대한 냉동고가 아닙니다. 남극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얼음 밑에는 석유, 가스, 희귀 광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더 많이 녹으면서 새로운 운송 경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지름길을 찾는 것과 같지만 거대한 화물선에게는 더 큰 기회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 블록 떨어진 이웃을 사실상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도 북극의 쇠빙선을 건조하고 연구기지를 설치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글로벌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차가운 버전인 극지 실크로드 계획의 일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 위의 집클럽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을 발견한 두 아이와 같습니다. 두 나라는 극지방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낡은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반짝이는 새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북극 얼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는 수중 감시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 해군도 새로운 장난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군의 함정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며 혹독한 북극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최신 함대가 필요합니다. 눈 속에서 더 많이 놀게 될 것을 알면 더 좋은 겨울 코트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극에 새로운 연구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해, 매핑과 위성 지상국 설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얼음 위와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어 한다는 멋진 표현입니다. 이제 해저 매핑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비밀 통로와 숨겨진 방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지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지도이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잠수함 전쟁이나 석유 시출을 위한 최적의 지점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갑자기 모든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모든 소문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들은 중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에서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선박, 더 발전된 기술, 그리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과 같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배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 임무에 필요한 선박 건조를 한국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레고 세트를 잘 조립하는 친구에게 멋진 얼음 요새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극지 활동은 누가 가장 멋진 연구기지나 가장 큰 쇠빙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영향력, 그리고 미래에 닥칠 모든 일에 대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에요. 얼음이 녹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면서 각국은 추위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국에게 극지방은 탐험하고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와도 같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이 중요한 지역을 지나치게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과 같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지방 야망이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각국이 이 얼음 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극지방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극지방을 향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북극이나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듣게 된다면 단순히 펭귄과 북극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체스 게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북극을 향한 미국의 계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조선 기술은 미국과 캐나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광활하게 얼어붙은 풍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음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대륙과 대륙 사이를 잇는 지름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각국은 무역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에는 석유와 가스 같은 귀중한 자원이 가득합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얼음으로 잠겨있던 보물상자와 같아서 이제 모두가 그 열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한국이 열쇠 제작의 달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배, 특히 얼음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거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이런 배를 쇠빙선이라고 하는데 북극에서 탐험하고 작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쇠빙선을 떠다니는 거대한 불도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뚫고 다른 선박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특수 선박이 없다면 북극의 얼음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이러한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북극 해안선을 가진 러시아는 북극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극 국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에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척지에서 그들을 도울 최고의 도구를 쇼핑하는 것과 같으며 한국의 조선 산업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고품질의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유조선부터 복잡한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북극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북극 작전에 필요한 선박은 일반적인 배와는 다릅니다. 극한의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항구를 떠나 있어야 할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북극을 운항할 선박을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초강력 선체, 모든 것이 얼지 않도록 하는 특수 난방 시스템, 두꺼운 얼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특히 쇠빙선과 순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쇠빙선은 북극에서 항로를 유지하고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순찰선은 광활한 북극 해역을 감시하고 비상사태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한국의 참여는 단순히 선박 건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선진 조선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공유는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극 전략에서 한국과 북미 국가 간의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세계 무대에서 조선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서트홀에 초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는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면 필요한 고품질의 선박을 더 빨리, 더 좋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잘 만드는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북극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과학자들은 북극 연구 탐험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북극을 이해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북극 자원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의 협력은 세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부터 안보 문제까지 한국은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극 전략 파트너십은 각국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전문성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극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북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역, 연구, 보안 순찰을 위해 더 많은 선박이 이 해역을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선박을 북극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다면 북극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조용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극 전략에서 한국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북극의 얼음 바다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진수되고 운용되면서 새로운 챕터가 쓰여질 것입니다.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북극과의 연결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일부는 차세대 북극 선박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변화하는 북극 환경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극지방의 쇠빙선에서 일하며 자국의 전문성이 북극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면서 북극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단순히 선박이나 비즈니스 거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북극 전략은 중요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한 나라가 새로운 무대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 북극의 얼음 바다까지 국제 협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위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쇠빙선과 기타 특수선박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박은 북극 지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선뿐만 아니라 견고한 군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국이 자국의 국방 수요를 위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북극은 각국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 항로와 북극의 자원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 바다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선박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파트너십은 이 때문에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첨단 선박 건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북극과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은 더 이상 혼자서 큰 위협에 맞설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선 전문성은 그 완벽한 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한국의 빠른 선박 건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선박을 빠르게 건조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조선소는 다른 많은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선박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러한 선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쇄빙 기술과 연료 효율이 높은 엔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선박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선박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는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국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자국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과 기술을 원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을 잘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조선 방식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방위 사업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강대국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각국은 더욱 발전된 함정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우주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력하고 중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방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세계 문제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국제적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박을 통해 하고 있는 작업은 다른 글로벌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쇄빙선을 위해 개발 중인 기술은 과학자들이 북극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이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방 분야 성공은 다른 나라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세계 방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가장 크거나 부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기술과 파트너십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은 연합훈련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국방회의를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안보 논의에서 더욱 존경받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방위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